알고는 싶은데 읽기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독잡설 진행을 맡은 백희영 기자입니다. 저희 직독잡설팀이 여러분께 인사드린 게 작년 10월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34개의 에피소드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작은 스튜디오 안에서 저희끼리 재밌게 놀아보자고 조그맣게 시작한 팟캐스트에 어느새 1년이 지났고 감사하게도 800명이나 넘는 구독자분들이 들어주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얘기를 듣고 또 소통하고 댓글을 남겨주고 계신다는 것이 아직도 신기한데요. 이렇게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시간 숨가쁘게 달려왔던 우리 직독잡설팀이 잠시 시즌1을 마무리하고 재정비할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책은 첫 번째 에피소드 진행을 맡았던 윤상원 기자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는 저희 시즌 1을 결산하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세요. 직독잡설 팟빵 채널 재밌게 듣고 계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또 다른 분들께도 추천해주세요. 시즌 1의 마지막 에피소드 직독잡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호스트 윤상원 기자 그리고 늘 남국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뭔가 인트로를 약간 들으니까 오프닝 읽다가 약간 울컥했어요. 울컥했대. 그리고 옆에 너무 웃겨가지고 내적 오열했어. 내적 오열. 진짜 눈이 약간 빨개졌어. 구구절절하게 썼는데 이게 역시 백희영 기자가 눈물이 많다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납니다. 그건 그렇네요. 아 뭔가 저 연말에도 엄청 울었거든요. 연말에 왜 울었어요? 뭔가 저도 또 옮겼잖아요. 아 그죠. 회사를.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그룹이 아니라 저희 신문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백희영 기자가 네. 이제 JTBC에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요. 이제 방송 기자가 됐습니다. TV에서 볼 수 있어요, 백희영 기자를. TV에 나온 사람 됐어. 그러니까 다들 뭐 저기 뭐야 남국민 기자도 뭐 어디 3프로 TV 이런 큰 물에 나가고. 근데 그쪽 시청자가 우리 시청자보다 많을걸? 저녁 시간에 보면 그렇더라고요. 다 존중합니다. 나라를 구한 방송이라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인사이동을 해서 저희가 백희영 기자는 이제 방송을 가게 됐고 남국민 기자도 그거 됐죠? 인사이동을 했죠? 네, 저는 그 IT와 스타트업을 취재하는 팩플팀이라는 곳으로 이동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저희도 이제 다 인사를 원래 새해 되면 다 하잖아요, 회사들이.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대로 금융팀에 남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두 분이 인사이동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즌 1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오프닝에서 백희영 기자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방송이 늦게 끝나요. 일이랑 병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팟캐스트를. 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방송 기자들은 뉴스룸에 출연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저녁 뉴스에 출연하는 게 기자들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방송 기자가 된 백희영 기자가 계속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인적 구성도 아쉽지만 좀 다시 고려를 하고 있고 네. 포맷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1년 정도 했으니까 이제 직독잡설을 많이 사랑해 주셨지만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재밌는 방송을 해드릴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서 이게 절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제 구독 취소 눌러주지 말아주세요. 더 발전한 시즌 2가 되려고 한 달 내에는 다시 방송을 재개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계속 개편한다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개편을 하게 됐네요. 맞아요. 그쵸. 제가 떠나는 게 또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낡은 부대가 되어주세요. 새 부대가 들어와요. 아니 근데 제가 또 게스트로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요. 아니 뭐 시간이 될 때 당연히 이렇게 출연해서. 그렇죠. 제 계획은 그냥 사실상 그 반고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출연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절대 나갈 수 없지. 아니 근데 우리 엄마가 되게 서운해 하시더라고. 아 그래요? 네. JTBC 뉴스룸이에요? 직독잡설이에요? 대답이 없네. 아직은 아니, 봐봐 이게 아직은 아니, 그게 어떻게 여기서 여기 이거를 선택한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니, 왜냐면 안 선택할 수 있죠? 아니, 거기 이제 가서 갔는데.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뉴스룸이라고 그러고 여기에서는 직독잡설을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게 아직 센스가 없어. 네, 그래서 좀 더 성공적인 게스트를 초빙하려고 하는데 네, 그렇죠. 그 요즘 원래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해보면 저녁 야간 알바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면 그만둘 때 다음 사람을 꽂아놔야지 그만둘 수 있어요, 원래. 그 노동법 위반이었어요. 대학교 앞에서 보통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백희영 기자에게 후임자를 반드시 꽂아주고 나가라는 압박을. 난 여기 자주 나왔던 네. 김정민 기자나
저랑 동료가 된 같은 네. 팀이에요. 그러니까 그 김정민 기자도 저희 한번 출연했잖아요. 백희영 기자 잠시 사정이 있어서 저기 한 에피소드 못 나왔을 때. 네. 그때 맞아요. 그때 나와서 되게 좋았다고 하신 분들이 네. 많은데 반응이 좋았잖아요.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최현수 기자도 나왔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명을 2명을 바지가랑을 네, 잡아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전 제발, 나와도 좋을 것 이러면서. 같고. 뭔가 그리고 형식도 뭔가 바꿔볼까 우리가 책을 소개해드리는 형식인데 뭐 주제를 넓혀도 좋고 뭔가 좀 자유롭게 의견을 많이 주시면 뭐 책 너무 길다 뭐 책 말고 다른 것도 해달라 뭐 말씀을 해주시면 진짜 다양한 포맷으로 한번 다시 바꿔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건의를 많이 주세요. 뭐 댓글도 괜찮고 메일도 괜찮고. 저번에 한번 특별편 그 티타임 방송했는데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거 그러니까. 보고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이게 호응을 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큰 물에서 가져온 시스템이 먹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 제품들이 이유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서운하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 뭐 들을 거고 네. 또 가끔 출연도 할 테니까. 그럼요. 근데 막 나만 서운한 것 같아. 아니요, 우리도 엄청 서운하죠. 그렇죠. 아니 청취자분들도 좀 서운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야, 그때 백희영 기자 해외 가고 싶다 그런 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되게 그 소소한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저희 말 조심해야 돼. 갬동. 근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책을 윤사원 기자가 가져왔는데 그래도 책에 대한 내용을 안 하고 이번 방송을 종료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책 제목이랑 책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시즌 1을 마무리할 책 이름이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약에 관한 책인데 저희가 저번 에피소드의 그 끝부분에 감염병에 관련된 얘기를 할까 아니면 약에 관련된 얘기를 할까라고 넌지시 이렇게 암시를 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남궁민 기자가 그때도 좀 새니까 밝게 시작해보는 게 어떻냐 싶어서 이제 세계의 역사를 바꾼 10가지 약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이 일본 작가가 쓴 책이에요. 사토 겐타로라고 도쿄대,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서울대죠. 도쿄대 화학과를 나와서 제약회사에서도 근무하신 분이고 지금 뭐 과학 프리랜서라고 어쨌든 전업 작가이신 것 같아요. 유튜버 하실 것 같아요. 유튜버. 그렇죠. 이렇게 약간 그런 식으로 뭐 프리랜서를 하고 계신데 그래서인지 제약회사에 근무해서인지 이 책 내용이 좀 뭐 그런 화학 관련된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원자단, 원자 구조 뭐 이거 왜 약들이 다 원자로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화학식으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 배제하고 그냥 쭉쭉쭉쭉 뭐 역사책 읽듯이 아니면 뭐 이렇게 에피소드 읽듯이 읽으면 되게 잘 읽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퀴즈를 한번 내보려고 해요.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세균이랑 바이러스랑 다른 건 알죠, 두 분? 전 과학에 원래 관심이 많아서. 백희영 기자 몰랐어요? 모르는 백희연이 얘기를 해볼게요. 세균은 네. 제 생각에 세균은 제 생각에 세균이야. 뭔 그러니까 소리야? 나쁜 거지. 예. 바이러스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오히려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막 컴퓨터 바이러스 걸렸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세균은 나쁘고 네. 바이러스 이게 왜 그런지 알아? 호빵맨 봐서 그래요. 호빵맨. 세균맨이라서. 진짜. 그러니까 네. 어린이 만화가 이렇게 그 사람의 그쵸. 거기 바이러스맨이 있었으면은 바이러스가 나쁘다고 했겠지. 근데 이제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반대예요. 완전 반대로 얘기를 했던 게 세균이 우리가 영어로 박테리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박테리아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우리한테 이로운균도 있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유산균도 균이에요. 박테리아예요. 그리고 유산균 돈 주고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인가? 돈 주고 사 드시잖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비피더스 이런 것도 다 유산균을 위해서 먹는 건데 우리 그런 것처럼 이로운균도 있고 또 반대로 뭐 식중독균처럼 해로운균도 있어요. 그래서 세균은 본질적으로 약간 알맞은 온도나 습도나 이런 이제 환경이 되면은 스스로 분열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면 우리가 병에 걸리는 거예요. 세균이 규모가 커지면 우리가 병에 걸린다. 근데 바이러스는 자가 증식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세균이랑 달리 이렇게 단백질 벽에 둘러싸여서 안에 DNA나 RNA라고 어쨌든 그 DNA 종류가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세균은 안에 DNA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DNA를 가진 바이러스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어떤 세포를 숙주로 이제 이용을 해요. 이 숙주는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이 숙주를 이용해서 이제 자기가 뭐 자기 바이러스를 자기를 복제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자기를 퍼뜨리는 식으로 작용을 시켜서 자기 스스로 복제를 하는 건 아니고 숙주로 하여금 이제 숙주가 반드시 있어야지 복제가 되는 게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네요. 그 세균은 이렇게 자기 자체가 완전한 그 하나의 세포여서 쳐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지가 알아 싸우는 거고, 네.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침입을 해서 우리의 세포를 훔쳐가는 거지. 그렇죠. 뭐 훔쳐간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숙주로 삼는 거니까. 마인드 컨트롤한다. 그렇네. 조종하는 거죠. 조종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규모 면에서 사실 세균은 되게 규모가 커져야지 병에 걸려요. 이게 그 개수가 한 뭐 100만 개? 수백 개? 수백만 개? 정도는 돼야지 이제 병에 걸린다고 하는데, 바이러스는 10개, 100개 되게 미량이라도 이제 병을 걸릴 수 있게 한다는 거지. 아, 바이러스는 걸리면? 바이러스는 더 치명적인 거네. 더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균이 예를 코로나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되게 전염률도 높고 되게 치명적인 건데, 균이었으면은 지금만큼 심각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균이 더 바이러스보다 퇴치가 까다롭고, 그다음에 치료법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균을 우리가 퇴치하는 법을 개발을 했거든요. 항생제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가 그러니까 균에 걸리면은 이제 뭐 항생제 써야겠습니다라고 뭐 의사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이러스는 이 항생제가 듣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백신이 있어야 되고 치료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백신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생제를 써서 바이러스를 죽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항생제가 일단 바이러스의 종류도 너무 많고, 균은 각각 그 항생제가 들을 수 있는 공통적인 단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종류가 너무 다 제각각이고 뭐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다 바이러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약이 한 가지 약이 들 수가 없을 뿐더러 내성도 빨리 생겨요, 심지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 들어보면 세균은 무리수도 많아야 되고 그래야지 몸이 아프고,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도 항생제가 있고, 바이러스는 조금만 있어도 치명적이고 또 항생제도 듣지 않는다. 더 까다롭은 상대네요. 그렇죠. 균도 뭐 내성이 당연히 생기긴 생기지만 왜 우리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슈퍼 박테리아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뭐 그것보다 오히려 그거랑 코로나 바이러스랑 비교를 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에 뭐 오미크론까지 나왔잖아요. 네. 네. 뭐 델타 뭐 이렇게 되게 우리가 그거 말고도 막 엄청나게 많은 바이러스 변이가 발견됐다고 그런 뉴스도 나왔죠. 네, 그리스 문자들 몇 개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세균이 더 막 뭐 퇴치하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세균 퇴치법을 발견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페니실린 아저씨가 항생제를 개발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다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그거잖아요. 쉽게 말해 그 균이 한마디로 뭐 어디 뭐 녹슨 뭐 칼 같은 거에 베이면 파상풍 걸리죠. 파상풍 걸리는 게 그게 균 아니에요? 균 바이러스가 거기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균에 걸려서 감염이 되는 거죠. 옛날에 전쟁하면은 보통 그 파상풍 걸려 많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항생제가 나오면서 그런 거는 줄었다. 근데 뭐 이런 바이러스 걸려 죽는 건 항생제로 케어가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제 그 남궁 기자가 얘기했던 페니실린도 이제 앞으로 차차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발견된 건지. 근데 이제 균에 대해서 좀 아예 과거로 돌아가서 이 의학 기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뭐 예를 들어서 고대 시대에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 제약 기술, 의학 관념을 보면 예전에 뭐 중세 시대 이전에는 질병이 악마의 일종이라고 봤대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약으로, 그러니까 이 악마를 우리가 쫓아내야 된다. 우리 몸에 있는 악마를 쫓아내야 된다 해가지고 약으로 소똥, 말똥, 뭐 돼지 귀지 같은 걸 약으로 썼다고. 아, 내 몸 안에 들어온 사람 거니까 들어서 쫓아나게 한 그러니까 거구나. 이게 너무 더러우니까 내가 이걸 먹으면 안에 있는 악마도 더럽다고 생각하고 나가겠지? 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먹어서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뭐 약에 대한 관념이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흔히 되게 많이 알고 있는 히포크라테스, 왜 의사들이 그 전문의 시험 끝나고인지 모르겠는데 뭐 아니면 이렇게 그 의사 고시를 통과하고서인지 모르겠는데 히포크라테스 선서 한다고 했잖아요. 네. 히포크라테스가 우리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병은 그러니까 악마의 소행이 아니라 자연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관념이 처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요? 역시 의사 선생님 다르시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말똥이나 벌레 같은 걸 약으로 쓰는 걸 멈추진 않았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병 걸리면 이유를 모르니까 보통 그냥 이거 악마의 장난이다라고 뭐 현대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뭐 괜히 불치병 걸리면 난 저주받았나 봐 이런 그러니까 생각 할 수 있고. 아프신 분들이 되게 이상한 약들 많이 드시는 게 사실 그런 그쵸. 데서 기원을 하는 건데. 근데 그럴 순 있는데 어쨌든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 한의학이 되게 발달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동의보감이나 이런 걸 쓰고 약초도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 서양보다 우리가 조금 더 나았던 건가? 더 낫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동시대로 비교를 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서양에서는 악마를 쫓아내기 위해서 소똥, 벌레, 뭐 말똥을 사용했다기보다 약간 연금술의 개념으로 막 와 이거를 마시면 낫게 될 거야라는 관념으로 그런 걸 사용했다면 동아시아에서는 그거보다는 더 발달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 한의학이 발달을 했으니까. 원래 그리고 서양이 그 십자군 전쟁 이런 거 하기 전에도 보면 다 아랍의학 배워오고 그러니까요. 그랬잖아. 엄청 뒤쳐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럽이나 뭐 지금이야 이제 미국 뭐 존스 홉킨스 이런 게 발달했지. 근데 그 당시에는 아랍이나 우리나라가 훨씬 발전을 했고 이거를 사실 뭐 의학 같은 것도 기록으로 남겨둘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외국은 아니면 뭐 남겨뒀어도 되게 정확하지 않았거든. 근데 우리 그 이제 동아시아 쪽에는 책으로 왜 우리 아까 백현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동의보감 이런 거를 남겨놨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했던 게 후한 삼국시대, 그러니까 기원 후 220년 정도의 1800년 전이네요. 그렇죠. 신농 그 본초경이라고 뭐 신농이라는 되게 전설적인 의사. 그러니까 이게 전설 속 인물, 그러니까 실존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전설로 만들어진 인물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그 뛰어난 의사가 있었던 그 전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름만 따와서 만든 그 동의보감 같은 책인데,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수백 종의 약초, 약품 같은 거를 뭐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뭐 이런 거를 담은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그 약품 중에 하나가 금단이라는 약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약이냐면 죽지도 늙지도 않게 해주는 불로불사의 약이었죠. 그런 게 진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책이잖아요. 책을 팔려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야지. 아니 근데 이거를 그러면 당연히? 읽고 막 이걸 막 찾아 나서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 나설 수밖에 없죠. 그치. 그쵸. 이게 이 책의 백미일 텐데.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전에 진시황 불로초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진시황도 이제 불로초 찾으러 다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수은 먹다 죽었잖아요, 결국. 응. 그러니까 이 수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이 금단이라는 게 풀이 아니라 광물이에요. 광물?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연금술이네. 뭐 연금술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거 예전에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해리포터에 나왔던 마법사의 돌? 그렇다기보다는 그렇다기보다는 이 단사가 수은이랑 유황 뭐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 광물이라서 액체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색이 빨간색인 거지. 왜냐면 이게 이 단사가 붉은색 염료를 만드는 원재료라고 해요. 근데 이게 빨간 걸 먹으면 몸에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피랑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먹었다가 사람들이 이제 뭐 수은을 먹고 왜 그때 당시에는 중금속 그 중독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황제들도 그래서 죽어 나간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예전에 파리에서 수은이 하얘니까 막 그거 막 얼굴에도 바르지 않았어요? 막 파우더 대신에? 그것도 그렇죠. 있고 제가 그 어떤 황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청나라 황제 중에도 원래 이게 무슨 환이라는 게 그러니까 진시황부터 해서 청나라 때까지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 전설의 환이. 근데 이걸 해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 거예요. 저거는 생명 영약이 아니다. 라는 걸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거예요. 그 시대에도. 그래서 청나라에서 황제가 그걸 먹는 걸 금지를 냈대요. 근데 제가 그 사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황제가 몰래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계속 먹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급사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청나라 역사서에선
그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청나라뿐만이 아니라 당나라 황제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신착란을 일으켰다고 해요. 중금속 중독되면은 되게 약간 뭐 헛것이 보이고 맞아, 환청이 맞아. 들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수은을 먹으면 피부가 팽팽해진대 순간. 그렇죠. 그러다가 점점 썩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피부가 갑자기 팽팽해지니까 이거 젊음을 되찾아 주나 보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사실 동양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사실 외국에서도 우리가 되게 유명한 그 작곡가인 슈베르트, 프란츠 슈베르트나 로베르트 슈만 이런 사람들도 수은 중독으로 죽거든요. 이 사람들도 뭐 그러면은 죽기 싫어가지고 수은을 먹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아까 백희영 기자 파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막 피부에 바르고 뭐 그 병을 치료하고 특히나 그때 뭐 성병 내독 같은 성병이 되게 유행을 했는데 치료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 수은이 사실은 살균 작용이 있다고 해요. 살균 작용이 있어서 그게 독하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치료 효과가 같은 게 나타난다는 거지. 그 왜 어른들이 저기 뭐 다치면 소주 부으라 그러잖아요. 그 알코올로 소독해야 그렇죠. 된다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 그리고 이게 제 생각에는 네. 수은 광산업자들이 마케팅을 이렇게 했겠죠. 제 아니,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수은이 분명히 저거 먹으면 죽는다는 걸 보면 알잖아요. 근데 계속 그거를 인간이 먹어온 건 수은을 마케팅하는 산업이 엄청 컸을 거예요, 분명히. 수은 관련 산업계. 그럴 수 있죠. 수은 산업계에서 계속 이제 그 보도자료도 내고 생명 영약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 이런 거 먹지 않았을까요? 진짜 기자다. 아니, 생각해봐요. 왜냐면 수은을 먹으면 죽는다는 거 보면 알잖아요. 아니 근데 봐서는 모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런 관념이 사람이 없었다니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게 그 귀납적으로 아는 거죠. 왜 자꾸 죽지? 저거 먹으면 죽는 거 본데라는 생각을 할 거야, 사람이. 근데 수은업자가 아니다. 이거 생명이 명약이고 쟤는 평소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죽은 거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은을 인간이 계속 먹지 않았을까. 뭐 지금에 있는 제약 산업도 안국민 기자의 추측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저희 일단 시간이 다 돼가지고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